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재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에 관련된 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헬로윈 참사라고 부르죠. 이 헬로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했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화영에 대한 재판, 이상민에 대한 재판,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게 미칠 영향은 어떻느냐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 5개월째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 국무위원이 자진 사퇴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실제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오늘 5개월 만에 나옵니다. 오늘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게 탄핵이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이 되면 곧바로 이상민 장관은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상민 장관은 파면이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정치적인 탄핵입니다. 정치적인 목표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을 한 겁니다. 이상민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이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를 입에 올립니다. 탄핵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쭉 내건 이 요건들을 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자기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방조치나 사후 대처를 소홀히 했느냐, 거기에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담당 경찰관들 또는 구청의 이런 실무진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정치적인 책임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탄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라는 걸 봐야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탄핵을 추진을 하면 먼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장관이 물러나는 게 그게 꼭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은.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까지를 하게 되는 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 구체적으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탄핵안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요즘은 하도 재판 결과가 오락가락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이건 당연히 기각입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재판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자꾸 이것도 분석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든 법률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으면 탄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각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헌법재판소가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요건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게 될 겁니다. 기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만도 아닙니다. 입만 열면 탄핵입니다. 일만 생기면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동훈 장관 탄핵이
매일같이 나오는 예사로 나오는 공격입니다. 이 정치적인 공격. 이게 지금 우리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 방탄 이외에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후폭풍이 당연히 일게 될 것이다.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정말 장관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시하고 탄핵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공격해야 된다, 또 이재명 방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은 무슨 길거리에 시민단체면 모르되 민주당이, 야당이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이 열립니다. 참 이화영 재판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진술이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고 이제는 이화영의 부인이 이 이화영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입니다. 이 해광에 대해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해광에 대해서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재판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의혹을 놓고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뉜 겁니다. 지금 이화영의 부인과 이재명 측, 이게 한 편입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의 잘못은 없답니다. 지금 이화영이 계속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측과 이화영의 부인 측입니다. 이게 한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이화영과 이 이화영의 변호사 측 법무법인 해광입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이재명 측의 요구가 있었고 이화영이 쌍방울에 이 대납을 해주는 부분을 좀 요구를 했고 이재명에게 보고도 한 것이다. 지금 이런 쪽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정치 게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는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4명이 이 수원지검 앞에 가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항의를 한답시고 있었습니다. 박범계를 비롯해서 그 민주당 의원 4명이 지금 수해 복구하러는 가지 않고 수원지검 앞에 가서 그 짓을 왜 하느냐. 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원지검에 항의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수원지검과는 제대로 대화도 못했습니다. 특별면회도 어제 되지도 않았고 수원지검에 항의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화영을 압박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앞에 가서 지금 박범계를 비롯해서 4명이 농성을 벌였는데 수원지검에 강압수사에 항의한다라고 했는데 속 내용은 이화영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끌어들이지 마라. 이재명은 살려주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진영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부인이 한 편이 되고 이화영과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 측이 한 편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술이 엇갈리고 민주당 의원 박범계가 가서 어제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화영 측에 수원지검에 항의한다라고 겉은 그렇게 했지만 속내는 이화영에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끌어들이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측근들을 보내서 이화영의 부인을 회유했다, 압박했다. 지금 변호사 측, 이화영은 검찰에 이재명이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재명에게 보고도 했다라는 모든 진술을 했다가 또 그걸 뒤집는 옥중 편지도 쓰고 이화영의 변호사 측은 지난번 재판에서 법정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측에 이화영이 요청을 했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건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장 중요한 게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은 이렇게 되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런 논쟁거리로 가게 되고 정치적인 공방전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화영은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화영으로서는 부담이고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라도 인정을 하자,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 이화영이 또 검찰에서 진술한 것,
이 이재명이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지금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인은 지금 이재명 쪽의 이야기를 듣고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화영은 이게 더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미 진술이 한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진술의 무게감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화영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맡아온 이 변호사를 바꾸는 것, 해임하는 게 이것도 이화영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화영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순리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습니다. 이렇게 북한 측에 돈을 준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을 보고 주었다. 경기도를 보고 주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쌍방울도 좀 도움을 얻고자 했다.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놓자.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그렇게까지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재판부가 그냥 일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쌍방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재명이 부탁도 하지 않고 이화영이 부탁도 하지 않고 경기도 측에 누구도 부탁을 하지 않는데 쌍방울이 북한과의 농업협력 그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준 것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쌍방울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그런데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쌍방울이 경기도가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는데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줬다? 이게 법률에 얼마나 위배가 되며 지금 북한 측과 뒷돈을 주는 것이 국정원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된다라는 걸 쌍방울도 바보 아닌 다음에야 알 것인데 이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게 김성태의 이야기고 이화영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한 건 맞다. 이건 모두 증거로 드러나 있습니다. 김성태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의 방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재명도 고맙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화영이 김성태와 이재명 통화까지 하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이화영이 일부를 인정한 겁니다. 경기도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요청이 있었고 자기가 대북 송금 대납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재명에게 보고를 한 것이다. 이건 이야기가 증거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진술이 오락가락 뒤바뀌어 버리고 이 변호사를 해임한다 해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정치 공방전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재명과 이화영 부인이 한편이 돼서 이화영이 지금 검찰의 강압수사에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화영과 변호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신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 일부는 인정을 해야 지금 이게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요건이. 모든 의심들이 하나둘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재판이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의심들이 하나둘씩 풀려야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남아있으면 재판부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을 추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쌍방울이 돈을 북한에 줬지? 스마트팜과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다. 그러면 왜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이런 도움을 주고자 했지? 이재명 측은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이화영은 어떤 역할을 했지? 이게 지금 하나 둘씩 상식적인 답변이 나와야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화영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이화영 변호인 측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이화영 부인 측이 정치적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 박범계하고 민주당의 4명의 의원들이 수원지검 앞에 가서 농성입니다.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농성을 벌인 것은 수원지검에 항의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화영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을 협박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끌어들이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화영을 특별 면회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모두 그 의도입니다. 이화영에게 이재명은 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담당하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을 뺀다. 좋다.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북한이 준 것에 이재명은 뺀다. 그러면 이화영이 나서서 김성태 쌍방울과 함께 이재명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재명은 전혀 부탁도 하지 않고 이재명은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데 북한 측에 그렇게 위험하게 300만 달러의 돈을 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재명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화영이나 쌍방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게 풀리지 않는 계속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이 재판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묻게 되는 겁니다. 이화영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재명은 무슨 요구를 했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이화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추궁에. 그래서 이화영이 가장 처음 검찰에 진술한 이재명 측의 요구가 있었고 자신이 대북 송금을 쌍방울 측에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모든 의문들이. 이재명이 회유를 해서 이화영의 그 부인을 회유를 해서 이재명 측과 이화영의 부인이 이렇게 번복을 하고 반박을 하고 뭐 탄원서를 쓰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쌍방울 대북 송금의 이재명의 관련 부분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확실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8월 초에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